미국 시애틀 지역의 에드먼드 칼리지는 우수한 교육 수준과 높은 대학 편입률을 자랑합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이제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입학 신청, 수업 및 학위 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120개 이상의 다양한 전공과 집중 영어 프로그램이 있는 에드먼드 칼리지는 여러분의 학위 취득을 도와드립니다. 에드먼드 칼리지의 입학 신청은 연중 내내 열려 있습니다. 지금 웹사이트에서 2021년도 수업을 신청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워싱턴주 환경부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이진태입니다. 저는 이곳 KBS와 TV 채널을 통해서 미국 취업 이야기 시즌3 나는 미국에서 1억 더 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는데요. 제가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부터 이 방송을 시작했는데 벌써 여러분들과 소통한 지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미국 취업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고자 제가 미국 취업 준비편, 그리고 실전편, 완성편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계속해서 한 주에 한 편씩 알찬 정보를 핵심 내용들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방송이 나가고 많은 분들이 계속 댓글과 또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개인적으로 미국 취업 준비를 하는데 궁금하신 분들이 연락을 하고 계세요. 그저께도 제가 그 유럽의 네덜란드의 어떤 유학생 한 분이 연락을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도 많이 보시고 이 방송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시청을 하시면서 또 미국 취업을 준비하시는 유학생이나 아니면 취업 준비생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다는 연락을 받을 때마다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는 언제든지 댓글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내용은 이제 저희가 살펴본 게 미국 취업 실전편으로 이제 레주메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던 내용은 이제 그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실 때 각각 지원하는 위치마다 그 모집 요강, 잡 디스크립션에 딱 맞는 그야말로 맞춤형 레주메로 그 면접관들의 마음을 한눈에 확 사로잡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꼼꼼한 배려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레주메를 작성하신 다음에 또 준비하셔야 될 게 커버레터라는 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 있는 문화인데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신 모든 서류를 다 준비를 하셔서 한 세트로 이제 작성을 하시고 그 맨 앞장에 붙이는 커버레터라는 거를 한 장을 또 작성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거를 준비를 하셔가지고 커버레터를 이렇게 앞에 첨부를 하시면 여러분의 그 지원 서류가 특히 레주메가 확 살아난다. 좀 더 뭔가 프로페셔널하게 보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이제 레주메랑 그 커버레터 그걸 준비를 하시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 미국에서 취업을 할 때 또 레주메 당연히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 레퍼런스 리스트라는 건데요. 이제 우리나라 추천인 개념이죠. 물론 우리나라도 취업을 할 때나 이럴 때 보면 그 추천인들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또 미국에서도 보면은 취업 시에는 레퍼런스 리스트라 그래서 추천인 명단을 이제 요구를 하는 데가 대부분 다 요구를 하는데 여러분이 그 헷갈리시지 마셔야 될 게 추천인 그 레퍼런스 리스트랑 또 다른 건 뭐냐면 그 추천인들이 직접 써서 주는 그 추천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레코멘데이션 레터가 되겠죠. 그 추천서는 요구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미국 취업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뭐 대학 교수라든지 이런 특수한 직업에 지원을 하실 때는 반드시 그 레코멘데이션 레터 추천서를 몇 장, 뭐 최소 3장에서 5장까지 가져와라 이렇게 요구하는 데가 있는데 그냥 일반 기업체나 아니면 뭐 공무원도 마찬가지고요. 취업을 하실 때는 그런 추천서를 요구하는 데는 많지는 않고 대부분 요구하는 게 뭐냐면 레퍼런스 리스트, 그러니까 그 추천인들의 명단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추천인들의 명단을 받아서 나중에 이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사람들한테 하나하나 이제 확인을 해서 최종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겠다는 의도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레퍼런스, 그 추천인에 대한 그 개념을 잡으셔야 되는데 먼저 미국 취업을 하실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선 이 미국 문화를 좀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물론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 똑같은데 이 오래된 그 관습이나 뭐 문화가 다른 경우가 많죠. 특히 뭐 동서양 문화 차이가 상당히 다른 경우가 많은데요. 이 미국도 제가 살아보니까 우리나라랑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중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게 이 미국 사회에서 그 레퍼런스, 추천인이 갖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정의를 내리면 레퍼런스라고 하면 어떤 뭐 무슨 일이나 아니면 어떤 누군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대신 증언을 해줄 수 있는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뜻하는데 누군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내릴 때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때 그 사람 말만 듣는 게 아니고 그 주변인의 증언을 통해서 주변인이 얘기하는 걸 토대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겠다는 의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 레퍼런스는 하나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 전반적으로 거의 제도화되어 있다시피 하는데요. 뭐 취업,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는 이 취업은 뭐 기본이고요. 당연한 거고요. 예를 들어 이제 대학에 입학을 할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입학할 때도 그 추천서를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 있고, 그래서 미국 문화에서 이 미국 사회에서 레퍼런스의 문화는 특히 그 영향력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랑 비교해서 완전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런 개념을 잡으시고 통상적으로 이제 미국 취업을 할 때 본격적으로 추천인 그 레퍼런스 리스트를 요구할 때는 대부분 평균적으로 3명 정도를 많이 요구합니다. 뭐 더 많이 요구하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은 3명 정도를 요구를 하고 이제 그 3명 추천인의 리스트를 받은 걸 가지고 토대로 회사에서 각각 연락을 해서 확인 작업을 한 다음에 마지막 그 체크, 레퍼런스 체크를 통해서 최종 결정을 하겠다는 의도가 되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뒷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 레퍼런스라는 게 결국은. 그래서 뭐 일반 회사나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도 똑같은 경우인데 그 한국에서 간혹 이렇게 연락하시는 분들 공무원, 미국 공무원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여기 워싱턴주 주정부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이제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 미국 공무원은 시스템이 이제 연방정부 가장 큰 개념인 페더럴 거버먼트가 있고요. 각 주마다 주정부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주에 이제 있는 로컬 거버먼트라 그래서 뭐 카운티, 우리나라 군에 해당하는 그런 지방 정부 아니면 이제 시티, 각 그 카운티마다 그 도시들이 있죠. 그래서 시티 공무원들이 있는데 뭐 그런 로컬 거버먼트나 아니면 우리 같은 스테이트 거버먼트나 그 다 똑같습니다. 그 레퍼런스 체크하는 과정이 똑같고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일반 회사랑. 근데 그 페더럴 거버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연방 공무원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지원을 할 때도 로컬 거버먼트나 스테이트 거버먼트는 뭐 간혹 취업 비자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나중에 뭐 스테이터스에 대해서 제가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한국지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다음에 대부분은 영주권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우리 같은 외국 사람도 영주권자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페더럴 거버먼트 같은 경우는 연방 공무원은 그 반드시 시리즌십, 그러니까 US 시리즌이어야 돼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뭐 대부분입니다. 간혹 그 시민권이 없이도 연방 공무원이 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요. 아주 많지는 않고 아주 스페셜한 경우 몇몇 케이스고요. 기본적으로 미국 내가 연방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딱 요구하는 조건이 스테이터스에서 US 시리즌 오운이 딱 써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엄격하게 신원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레퍼런스 체크를 할 때도 일반 스테이트 거버먼트나 로컬 거버먼트는 회사랑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연방 공무원인 페더럴 거버먼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철저하게 더 그 조사를 해요. 그래서 레퍼런스 리스트는 기본이고 또 별도로 하는 게 그 신원 조회를 하는데요. 그 시큐리티, 그러니까 시큐리티 클리어런스 체크라는 게 있어요. 그 FBI 다 아시죠? 그 FBI를 통해서 철저한 신원 조회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뭐 과거에 어떤 뭐 범죄, 예를 들면 마약이라든지 어떤 범죄에 연루된 기록이 있는지 그런 거 아주 철저하게 조사를 하는 거고요. 제가 들은 얘기에 의하면 그 백그라운드 체크를 하기 위해서 과거에 그 사람이 뭐 어떤 살던 동네에 직접 방문해서 주변 사람들을 탐방해서 물어보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 연방 공무원의 경우는 좀 스페셜한 경우고 대부분은 이제 전화를 걸어서 이제 전화로 하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죠. 그래서 이제 추천인과의 그 면담을 이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아까 말씀드린 페더럴 거버먼트 중에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경우, 뭐 내셔널 시큐리티 레벨이다 이러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을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하고요. 또 그만큼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일반 다른 경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이 레퍼런스 체크를 하는 데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미국에서 이렇게 쭉 살면서 이제 제 분야에서 일을 하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지인들, 간혹 지인들 주로 이제 후배들이 되겠는데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레퍼런스를 해달라고.
그럼 이제 제가 흔쾌히 허락을 해주고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레퍼런스를 해주고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뭐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다가 이제 졸업하고 그 친구들이 취업을 할 때 이제 뭐 레퍼런스를 받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쭉 경험을 해보니까 일반 회사들도 많이 해봤고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티나 뭐 카운티 같은 로컬 거버먼트도 해봤고요. 뭐 스테이트, 저 같은 스테이트 주정부도 해보고 연방 공무원도 이제 제가 레퍼런스를 해본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저것 참 보면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물어보는 질문들도 참 다양해요. 다양하고 일반 회사들을 뭐 이렇게 다 특색 있게 물어보는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딱딱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공무원 같은 경우는 특히나 시티나 이런 경우는 그 자기들 그 질문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뭐 번호 순서대로 물어보고 또 어떤 경우는 주관식으로 물어보기도 하지만 객관식으로 뭐 선택을 하게끔 예를 들면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성격이라든지 장단점 이런 걸 물어볼 때 점수를 줄 때 그냥 뭐 좋다 나쁘다 정도가 아니고 뭐 1점에서 5점까지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몇 점을 주겠냐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정말 물어보는 항목도 참으로 다양한데요. 일단 대부분은 비슷하죠. 처음으로 시작할 때 물어보는 질문이 뭐 이제 관계, 너랑 그 지원한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그리고 언제부터 뭐 어떻게 알고 지낸 사이냐, 그다음에 뭐 함께 같이 또 일해본 어떤 프로페셔널 익스피리언스, 같이 그 전문 분야, 전공 분야에서 그 친구랑 같이 일해본 경험이 있느냐, 아니면 뭐 개인적인 캐릭터도 물어봅니다. 뭐 성격이 어떤 것 같냐, 뭐 장점은 어떠냐, 단점은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이제 질문들을 하죠. 그래서 재밌던 케이스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제 친한 후배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 연방 공무원 중 하나인 그 디파트먼트 오브 스테이트, 그러니까 그 외무부죠, 외무부.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 미국 국무부인데요. 미국에서 이제 국무부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외교부에 해당하는 그 국무부에 지원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포지션이 생겨서 그 예전에 그 오바마 정부 때인가 힐러리 클린턴이 그 장관으로 있던 그 US 디파트먼트 오브 스테이트인데 그 미 국무부에 지원을 했을 때 그 친구가 이제 그 파이널 캔디데이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레퍼런스 체크만 하고 거기서만 이제 통과가 되면 이 친구를 뽑겠다는 의도였죠. 그래서 그 친구가 연락이 와서 아 잘했다. 저는 이제 지원한 것도 몰랐는데 거기까지 이제 간 다음에 레퍼런스 요구를 받고 저한테 연락을 했던 거예요. 그 후배가. 그래서 축하를 해주면서 뭐 연락이 이제 올 거다. 그래서 연락이 오면 내가 최대한 잘 저걸 해주겠다. 레퍼런스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연락이 왔어요. 왔는데 제가 그 전에 했던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 US 디파트먼트 오브 스테이트 국무부는 그냥 전화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담당자가 저랑 이제 약속을 잡자는 거예요.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내가 너를 만나냐 그랬더니 온다는 거죠. 제가 일하고 있는 오피스 사무실까지 너가 언제 시간이 되는지만 알려주면 자기들이 직접 오겠다. 그래서 저는 전화로 그냥 이렇게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철저하게 전화로 안 하고 직접 그 레퍼런스 체크를 하기 위해서 그 추천인이 일하는 장소까지 그 사람들이 직접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찾아와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제가 무슨 인터뷰를 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물어보고 대답해주고 하면서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는데 운 좋게도 그 친구 합격을 해가지고 지금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뭔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 레퍼런스의 말 한마디가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한 것 같아요. 미국에서 보면 그 정말 레퍼런스의 말 한마디로 그 충분히 당락이 결정날 수도 있는 그런 게 미국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회사에서도 인터뷰를 쭉 해봤는데 이 친구가 마음에 들어서 뽑고 싶은데 뭔가 그 뭐 좀 부족하다, 확신이 없다, 뭐 2% 부족해. 그럴 때는 그 추천인을 통해서 그 추천인의 지원 사격을 해주면 그냥 확신을 갖고 그 친구를 뽑는 거죠. 최종 합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뭐 거의 합격한 상태인데 아 뭐 이 친구 내가 보니까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냥 뽑아도 되겠어. 근데 마지막으로 그래도 모르니까 레퍼런스 체크를 해보자. 그리고 레퍼런스 체크를 하는 과정에서 뭐 레퍼런스가 어떤 좀 관계 안 좋은 사람으로 잘못 선정이 됐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결정적으로 말 한마디를 했는데 그 말 한마디가 별로 안 좋은 영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뭐 물 건너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정말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 레퍼런스의 말 한마디는 막강한 파워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당한 신뢰도를 미국에서 레퍼런스 검증 시에도 상당한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추천을 하는 사람들 보면 레퍼런스 리스트로 올라간 사람들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좋은 게 좋다고 지인들이니까 그냥 좋은 말만 해도 이러지 않아요, 절대.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신용사회다 보니까 자기의 그 자신의 그 어떤 신용을 지키기 위해서, 왜냐면 내가 이렇게 말을 해줘서 이 사람을 추천해줬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 회사에 아니면 어떤 직장에 가서 뭔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거나 안 좋은 이미지를 남기면 그 친구를 추천했던 레퍼런스 리스트에 들어갔던 나도 내 신용에 크레딧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나중에 안 좋게. 그래서 이 추천인 자체도 자신도 자신의 그 신용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래서 검증되지 않은 누군가를 뭐 섣불리 이렇게 해주고 그러지 않아요. 본인 신용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 레퍼런스가 됐을 때 상당히 객관적이고 또 냉정하게 이제 공정하게 코멘트를 하는 게 미국 사람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잘못된 레퍼런스를 선정을 하면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죠. 뭐 어떤 식으로든 좀 안 좋은 감정이 있거나 그러면 앞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해도 뒤에서 정말 안 좋게 말을 할 수 있고요. 최악의 경우는 그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 최악의 레퍼런스가 대답하는 거는 그 한마디 하는 거 있잖아요. 입을 닫아버리는 노코멘트. 그냥 노코멘트 하는 거죠. 내가 노코멘트 딱 이래버리면 더 이상 뭐 진행되는 경우도 없고 뭐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혹시나 레퍼런스를 잘못 선정해서 그런 악감정을 가지고 누가 이런 응답을 해버리면 그냥 게임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뭐 충분한 기술력을 보여주고 그동안 그 험난했던 인터뷰를 다 통과를 해도 레퍼런스 체크하는 과정에서 그 말 한마디로 이렇게 충분히 당락이 결정날 수 있다. 그만큼 이 미국에서 레퍼런스가 갖는 부분은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도 반드시 그 미국 취업을 준비하실 때 그 막판 뒤집기가 가능한 레퍼런스의 그 강력한 파워를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만큼 미국은 이제 철저한 신용사회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레퍼런스가 갖는 비중은 이 본인의 어떤 학력이나 경력상 그 이상으로 중요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추천인이 그 본인의 어떤 이력이나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인터뷰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여줬던 점수보다 더 많은 부분을 작용할 수도 있다. 그만큼 신중을 기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추천인을 결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누구로 결정하는 게 가장 좋을까 그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일단 가족은 안 됩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내가 뭐 엄마 아버지가 뭐 이쪽 분야의 뭐 전문가라 그래도 일단은 제외를 시켜야 되겠죠. 가족은 당연히 가족은 안 되고 기본적으로 그 본인의 그 전문 분야, 전공 분야와 직접적으로 뭔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같이 일을 해봤던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그 같이 일을 해본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추천해 주는 경우에 신뢰도가 가장 올라가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 직장이 있는데 뭐 더 좋은 조건이 생겨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직장으로 내가 이직을 한다. 그런 경우에 제일 좋은 레퍼런스는 현재 일하고 있던 아니면 그 전에 일했던 그 동료 직원들 또는 내가 일을 할 때 내가 리포트를 했던 그 나의 매니저 그 사람들이 가장 좋은 레퍼런스가 됩니다. 그래서 동료들 중에서도 이제 좀 믿을 만한 동료로 선정을 해야겠죠. 미국 사람들 겉으로 웃고 있지만 뒤에서는 뭐 칼을 갈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은 직접적으로 대놓고 안 하고 뒤에서 약간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앞에서는 그냥 웃으면서 받아주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정확히 간파를 하셔야 내가 정말 레퍼런스로 이 사람을 넣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아군이 될지 적군이 될지 그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이 그 직장생활 하실 때 좋은 관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갓 졸업하고 나 같은 경우는 뭐 첫 번째 직장이다. 동료가 없다. 그럴 때 제일 좋은 거는 지도교수입니다. 그 지도교수를 해가지고 담당 교수를 레퍼런스로 넣는 게 가장 좋은 경우고요. 그 다음에 좀 경력이 좀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내가 그 동종업계 사람들 좀 안다. 그러면 그런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게 또 파워풀합니다. 그런 동종업계 전문가들이 이렇게 딱 레퍼런스로 들어가 주면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레퍼런스를 이제 부탁을 하실 때 그 방법은 이제 정중하게 부탁을 하셔야 돼요. 본인의 어떤 성과나 기술력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 주시고요. 내가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여기에 지원을 했는데 지금 인터뷰도 잘 진행됐고 해서 레퍼런스만 남았다. 레퍼런스 체크 과정만 남았으니 답변을 좀 잘 응대를 해달라는 식으로 정중하게 부탁을 하시고 연락처 되게 중요한데요. 그런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 레퍼런스 해주시는 분들이 중간에 이제 연락처가 바뀌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최종 그 확인을 하셔가지고 마지막 그 꼼꼼하게 작업을 하신 다음에 제출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레퍼런스가 그냥 형식적으로 요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큰 오해예요. 미국에서는 레퍼런스 체크를 할 때 형식적으로 절대 안 합니다. 하나하나 전화 다 하고요. 만약에 전화를 안 받으면 꼭 음성 메시지를 남겨놔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렇게 소위쌤 넘어가면 그냥 전화 끊어버리는 경우 많은데 미국 사람들 뭐 내가 지금 몇 시 몇 분인데 무슨 일로 너한테 전화했으니까 나한테 답변해달라 이런 식으로 꼭 그 보이스 메일을 남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미국 문화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고 레퍼런스를 잘 선정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드렸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미국 취업 시 가장 중요한 관문인 이제 면접, 인터뷰 과정이 되겠죠. 인터뷰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